협의혼 하실 때 친권 양육권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합의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협의혼 절차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이제 협의혼이나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친권 양육권 서로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혼을 하실 때에는 부부 모두 협의혼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관할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해서 제출하시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양육 안내라는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고요. 자녀 양육 안내 소감문 작성법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협의혼 신청하고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으시면 협의혼 확인기 날짜 2개를 정해서 지정해 줍니다. 보통 확인기를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이후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이제 숙려기간 3개월 이후로 확인기일 2날짜를 지정해 주고요. 확인기일에는 부부 모두가 이제 함께 참석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한 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협의혼을 진행하시는데 협의혼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협의혼 신청서를 이제 상대방한테 작성하라고 그냥 던져만 주거나, 협의혼 신청서를 법원에 함께 가서 제출했는데 숙려기간 동안 한쪽에서 이혼 의사를 확고하게 붙이지 못하고 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가지고 확인기일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협의혼 신청서 작성하거나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혼에 대해서 배우자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간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재산적인 부분,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 양육자, 아이를 누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얼마나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셨을 때 이제 협의혼 신청서 작성해서 협의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고 그냥 협의혼 신청서만 던져주면 협의혼이 되는 게 아니고, 협의혼 할 때는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셔야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신 분들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합의이혼 작성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인 합의서 없이 서로 간에 이제 금전이 오고 가고 협의혼이 완료되신 분들 중에 만약에 위자료 명목으로 뭐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는 이거는 위자료 명목이고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고 협의혼 완료 이후 2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다시 각자 재산 다 조회를 하고 재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 합의가 되신 분들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고 서로 간에 재산분할이 완료됐다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혼 당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얼마로 지급하고 구두 합의가 완료되었다 해도 합의서나 녹음 파일 등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협의혼 완료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꼭 합의서를 작성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서로 간의 재산분할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혼만 하면 되겠다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도 다 포기하고 친권 양육권도 이제 상대방 쪽으로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혼을 완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혼 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번 합의하시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합의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협의혼 시에 이제 뭐 친권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은 협의혼 완료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협의혼 시에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협의혼 완료 이후에 내가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실제로는 한번 친권 양육권을 넘기면 다시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사정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혼 하시면서 친권 양육권 포기를 하고 바로 소송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도 더 심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제 비용도 들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혼 협의가 되시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 협의가 되시는 분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방문 상담으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서 내가 이렇게 협의 이혼하는 게 적절한지, 절차상으로 맞는지, 아니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적절한지, 합의서는 잘 작성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은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협의를 한 것인지, 지금 협의한 것보다 소송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상담을 받아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협의한 내용이 소송보다 많이 불리한지, 소송으로 가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부터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